시험 잘 보면 원하는 거 사줄게. 이 약속 당신도 자녀나 학생에게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주 익숙한 말이죠. 이게 참 달콤하게 들리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복잡하게 숨어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시험 성적과 보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게 학생의 진짜 학습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뭐랄까, 하기 싫은 숙제 같은 거 시작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순 암기할 때 확 집중시키는 그런 거요. 네, 눈앞에 딱 보상이 있으니까요. 네,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외적 동기의 힘입니다. 보상이나 처벌 회피 같은 외부 요인이 행동을 일으키는 건데요. 외적 동기?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미 재미를 느끼는 활동,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있는 활동에 이런 외부 보상이 딱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그거 혹시 그 유명한 실험 아닌가요? 자료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한테 상 준다고 했더니 네, 맞아요. 그 실험이요. 나중엔 상 없으면 그림을 덜 그리게 됐다는, 이게 뭐였죠, 그 용어가? 네, 그게 바로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과잉 정당화 효과. 네, 활동 자체가 즐거워서 하던 게 내적 동기, 어느새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 외적 동기로 바뀌는 거죠. 수단으로? 그래서 보상이 딱 사라지면 흥미도 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만약 CM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보상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보상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학습 자체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보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니. 근데 자료들에서는 이걸 자기 결정성 이론, 이걸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이론이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 또 잘해내고 있다 느끼고 유능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다 느낄 때 관계성, 이럴 때 동기가 막 높아진다는 거죠.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특히 그 보상이 통제 수단처럼 느껴질 때요. 통제 수단이요? 네, 그럴 때 자율성을 크게 해치는 거죠. 내 점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야 해. 약간 이런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엔 학생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꾸 외부 보상에만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 학생들은 좀 다르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기여라던가 미래 성공 이런 가치가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혹시 보상의 효과를 좀 다르게 만들진 않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문화적 요인이 당연히 작용하죠. 네. 하지만 기본적인 심리 원칙,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 훼손되면 내적 동기가 떨어진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기본 원칙은 같군요. 네. 오히려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그 높은 기대와 연결된 보상이 자칫하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나 불안이요? 네. 물론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K-팝이 좋아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다가 나중엔 한국 문화 자체에 푹 빠지는 것처럼요. 네네. 그런 경우 있죠. 하지만 성적과 직접적으로 딱 연결된 보상은 이런 자연스러운 흥이 발달 과정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보상 얻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보상은 아예 그냥 쓰지 말라는 걸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꼭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정말 어떤 활동에 전혀 흥미를 못 느낄 때 그걸 좀 시작하게 하려고 살짝 쓰거나 시작할 때만? 네. 혹은 과제를 다 끝낸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칭찬이나 작은 격려를 해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우, 수고했네. 자, 이걸로 정발 쉬어. 이런 식으로요. 네네. 예상치 못한 보상? 그런 건 내적 동기를 덜 해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보상을 쓰더라도 결과 자체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유능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처럼 주는 게 좋고요. 정보처럼요? 네. 하지만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좀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대안은 뭘까요?
이 모든 정보가 결국 당신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그 내부 엔진을 키우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외부 연료에 자꾸 의존하는 대신에요. 네, 학생 스스로 배우고 싶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칭찬을 할 때도 와, 머리 좋다 이게 아니라 와, 이런 방법으로 풀 생각을 하다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노력이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죠. 아, 과정 칭찬? 네. 그리고 학생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자율성, 또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도전 과제를 주면서 피드백을 주고 유능성,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관계성, 이런 것들이죠. 네네. 가끔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쉬는 시간을 좀 더 준다거나 아니면 활동 선택권을 준다거나 하는 비물질적인 보상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아, 물질적인 것 대신에요.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시험 성적에 대한 물질적 보상, 이게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학습 자체의 즐거움,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갉아먹을 위험이 크다. 맞습니다. 이게 당신이 제공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의 향상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좀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뭘까요? 이 보상이 학습의 초점을 배움 그 자체에서 보상 획득으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이 원리요. 이게 혹시 학생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장 생활이라던가 혹은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서의 동기부여 방식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